안녕하세요, 코리아 세진입니다. 저는 지난 2016년 7월 축구를 하던 중에 발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깁스를 풀고 붕대를 동여맨 채 일본의 영산, 후지산에 올랐습니다. 요시다 쇼인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육군 대위 퇴직금을 쏟으며 일본을 몇 차례 탐방하던 시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해발 2000m 이상을 경험할 일이 없기 때문에 12시간 만에 해발 3776m를 찍고 오는 일명 총알 등반은 생도생활, 장교생활의 그 여느 훈련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특히 8분 능선부터는 고산병에 걸려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호흡도 가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다 쇼인도 가보지 못했던 그곳에 꼭 오르고 싶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리는 희망나비 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정상에 다다르자 일본인들이 잠시 멈춰서 무언가 기도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팔찌를 걸고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하는 마음을 담아 제 나름의 의식을 치렀습니다. 재단법인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5년 통합출범된 시민단체입니다. 그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 광화문 인근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주최합니다. 그런데 최근 불거진 기부금 횡령 의혹 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부 공개한 내역과 해명을 살펴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역사적 정의와 인권을 외치고 있지만 대표는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자식을 미국 최고사립대학교에 유학 보내고 모 술집에는 매출로 잡히지도 않은 큰 금액을 한 번에 결제하고 서울의 값비싼 땅을 사들여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운영하고 역사로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던 대표는 끝내 입법 권력이 됐습니다. 정작 피해자 할머니분들을 직접 지원한 금액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아직은 의혹 단계이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상식적으로는 계속 물음표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현상을 제외하고도 곳곳에서 기회주의, 위선, 모순이 넘쳐나는 현상들을 볼 때면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청년으로서 때론 서글퍼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역사를 통틀어 그렇지 않았던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과연 있기는 한 걸까요? 눈 씻고 찾아보고 뒤져봐도 찾기 힘듭니다. 어쩌면 한국 땅에서는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모습인 걸까요? 역사의 관성이 딱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이마저도 우리 스스로 품어야 할 자화상인 걸까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수많은 치욕의 역사 중 일부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는 같은 비극을 겪지 않으려면 역사의 노예 혹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기 위해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문화 역량 등을 더욱 쌓아야 합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역사를 감정과 감성으로 해석하지 말고 냉정하고 철저하게 지피지기해야 합니다. 남 탓, 내 탓이 아니라 성찰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행동해야 합니다. 후지산을 등정했던 2016년에는 약 40여 명 남아 계셨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이제 채 20여 명도 남지 않으셨습니다. 부디 제 두 발과 마음으로 기리고 온 일본 후지산 정상의 희망나비들만큼은 훨훨 날아오르길 바랄 뿐입니다. 이 영상을 찍는 지금 하늘에서는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